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이분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한 주를 꽉 채울 수가 있죠. 바로 반승철님입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는 약간 뭐게 좀 쏘쏘 별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쏘쏘 별로.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위협스러운 수준이냐? 그건 놓고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 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 전망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2분기까지는 더 안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2분기 시장 컨센서스가요. 네.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S&P 500 EPS 성장률이 네. 마이너스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요? 네. 감익이죠, 감익. 그렇죠. 이익 줄어든다.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거기에 맞춰서 가격 조정을 다 했잖아요. 가격 조정을 다 해놨으니까 네. 이 가이던스에 비해서 이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더 나을 거냐 못할 거냐라는 네. 부분하고요. 그 후에 이제 다음 분기는 어떨 거냐라는 얘기를 해줄 텐데 네. 그 얘기가 어떠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예. 네.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뭐 아시다시피 금요일은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네. 20만 9천 명으로 이 전일 ADP는 확 올랐었는데 네. 얘는 확 떨어졌죠. 근데 ADP가 원래 그래요. 들쑥날쑥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ADP를 자격증을 참고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너무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거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24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수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있으니까 차익 매물 출현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뭐 그 변동 한참 클 때처럼 지수가 뭐 3, 4% 떨어지고 네네. 이런 게 아니죠. 요즘은 떨어져야 0. 몇 %.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감당할 수준입니다. 장중에 막 올라가다가 네네. 저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잤거든요. 네네. 일어나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빨간불로 전환돼 있는 거예요. 네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자면 안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채권 가격 그랬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좀 이제 금리가 하락하다가 채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가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7월 이제 그 금리를 올릴 확률이 여전히 90%대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초반으로 좀 떨어졌고,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도 5%를 넘어서 약간 불안했었는데 그것도 4.9% 수준으로 떨어졌고, 약간은 또 안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PI겠죠. 네네. 결국에는 이제 발표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예상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헤드라인이 YOY가 3.1%까지 떨어질 것 같다. 네네. MOM으로 0.3이고요. 코어 CPI가 여전히 안 떨어지긴 하는데 YOY로 이제 5%, 5.0, MOM으로 0.3. 네네. 그 정도는 지금 시장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 정도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패드와치에서 계속 7월 27일 날 금리 0.25 올릴 거야 확률을 계속 지금 일주일 내내 90%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코어가 근원 CPI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네네.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는 민감했었죠. 네네. 누가 무슨 말하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랬는데 시장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긴. 대충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시장은 이미 다 시장의 가격에 반영을 해놨잖아요. 네네. 이게 마지막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데이터가 또 다르게 나오면 뭐 다른 말 하겠죠.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거는 7월은 올릴 것 같아 이거잖아요. 네네. 7월은 네네. 올릴 것 같아. 뭐 그거 94% 넘으니까.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은 거는 2번 인상은 안 할 걸?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연말까지 보더라도 그 525bp,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 기준금리를 그 정도까지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번 인상은 오케이, 두 번 인상은 아직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계속 파월 의장은 또 이게 두 번 이상은 해야, 두 번까지는 해야 될 걸 막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더 그래도 민감하진 않을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민감할 아, 거라는 그래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네.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를 꺾어 눌러놔야 되잖아요. 기대 인플레는 사람의 심리니까 네네. 내가 무섭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너 가만 안 둘 걸 내가 네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뭐 집에서 너 그거 하기만 해 하고 있는데 네. 내가 뭐 몰래 하겠지. 그걸 대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지간히 내놓은 자식 아니면 네네. 대충 말 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올렸다고 쳐요. 네. 세 번 올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네 번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끝에 가까운 겁니다. 음. 터널의 끝에 가까운 쪽이지 아. 터널 입구 쪽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 터널 입구에서 작년처럼 터널 입구에서 야 끝도 없을 걸 몇 년이 걸려도 난 이거 잡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 지금에 와서 그냥 아이 뭐 좀 한두 번 올릴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중요하고 아. 나 저기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좀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무섭지 않아 보여요. 느낌이 저는. 확 다르네요. 네,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몇 대 맞을래 해놓고 맞는 거랑 네. 몇 대 맞을지 모르고 맞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렇죠. 1시간 맞을지 2시간 맞을지 모르던 거 1분 맞으면 된다 그러면 그쵸. 괜찮죠. 옛날에 그래도 네.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했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대 뽑았습니다. 세게 한 대 때려도 나머지보다 더 덜 많이 아파요. 맞아요. 감이 무조건 안 한 돼. 대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금요일 특징을 봐야죠. 네네. 어찌됐든 금요일 특징은 이제 대형주 중심, 헬스케어 이제 필수 소비자 중심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존, 엔비디아, 어도비는 상승했거든요. 요걸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은 다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개인들 투자 심리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펩시, 코카콜라 등 필수 소비자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네. 일라이릴리,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 헬스케어 전반이 하락했거든요. 이건 주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기 소비자 섹터가 1.3% 상승한 반면에 헬스케어는 1.96%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좋은 것 같고 기관들은 실적 발표도 나오고 물가 발표도 나오고 조금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네네. 좀 대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네네.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쵸. 큰 자금 운용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네. 내 돈은 아니니까. 네. 물론 인력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보시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저도 되게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시장 전반에 지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중소형주나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소외됐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어떠세요? 하고 있고. 결론은. 결론은요. 이번 실적 시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이 만약에 바닥이란 기술주들은 대부분 2분기가 바닥이라는 컨센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기술주 성장주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2분기, 3분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컨센이 강한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컨센이 강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거를 이렇게 표로 보면 네. S&P 500을 시가총액 가중지수라는 ETF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스파이라는 ETF고요. 네네. 동일 가중지수 ETF가 RSP라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위에 요 표가요 20년이에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20년간을 놓고 보면 동일 가중이 413%였고요. 네. 시총 가중이 342%였습니다. 동일 가중이 성적이 더 좋았어요. 10년 동안요? 20년간요. 20년 동안요? 처음 보죠. 네, 몰랐어요. 상상을 못 해보셨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더 좋았던 시기였어요. 과거 20년이. 네네. 근데
밑으로 톡 내려오시면 이거를 10년으로 잘라요. 네. 10년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동일 가중이 129% 상승했는데요. 네. 시총 가중은 160% 상승합니다. 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요. 2017년 중반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네네. 2017년 중반부터 역전이 돼서 왜 역전됐지? 네. 라고 봤더니 2004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월마트, 시티그룹, 인텔, AT&T, 존슨앤존슨, 화이자, 홈디포.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 없는 종목들. 필수적인 회사들이에요. 네. 성장주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물론 인텔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뭐 월마트도 관심은 네. 있는데 많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가치주가 되어 버렸지만 그렇죠. 어찌 됐든 근데 이게 2017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지금 아는 팡이에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페이스북, JP모건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받았던 평균 PER이랑 네. 지금 밑에 있는 2017년에 받는 시총 상위주들이 받는 평균 PER이 달라요. 상당히 다르겠죠? 예. 네. 이때가 보통 15에서 25 사이였고요. 이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로 받는 애들이 현재 PR로 보면 20 이상을 받아요. 무조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종목도 많죠. 뭐 그쵸.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200배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TTM입니다. 포워드가 아니고. 네. 그런 주식들이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들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얘네들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총 가중 평균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과거에는 중소형주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옐로칩들도 괜찮았고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큰 종목들이요. 네. 밸류를 더 받아요. 어떻게 된 게. 변동도 더 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뭐 안정적으로 작게 신사들이 하는 종목 예전에 니프티, 피프티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신사들이 하는 종목 이런 거였다면 네.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신사고 뭐가 없죠. 잘 오르는 게 장땡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많이 쳐주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저는 앞으로도 이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환경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시장 환경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이 좀 그런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네.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꿈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다였어요. 예전에 제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네. 그때도 기억나요. 막 IT 버블이 막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할 때 네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뭐 야후나 이런 돈도 못 버는 회사들 당시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자 회사 네이버나 다음 같은 적자 회사들이 이렇게 비싼 밸류를 받고 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게 97년 8년에요. 네네. 맞냐 이거죠. 대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친구분들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했던 많은 얘기들이 네.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말 그대로 IT 버블이 꺼질 때는 무섭게 꺼졌거든요. 네네. 왜 실적이 돈을 번 적이 없으니까 그쵸. 꿈과 희망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 보면요, 얘네들은 실제로 돈을 벌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네.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지금 이 시장 전반이나 네. 지금 이게 어떻게 갈까 이런 큰 고민을 하기보다는 매크로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마이크로한 것들 이 기업이 과연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추적하는 게 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함부로 지금 대형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중소형주 사서 올해 조금 버텨볼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착오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 중소형주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쵸. 그 중소형주가 뭐 아주 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네. 아마 이 방송 안 듣겠죠. 네네. 그러면 안목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그 안목을 키워드리려고 저희 방송하는 거지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키워드리진 못해요. 키워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뉴스를 짚음으로써 안목 있으신 분들이 뉴스를 캐치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 그쵸. 아, 예. 방송인답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송인은 아니지만 네. 잠깐 실수했네요. 어찌됐든 저는 이 시장 쏠림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네네.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다 자세히 잘 봐야 된다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쏠림이 나타났으니 다른 데로 좀 퍼져볼까? 투자를 좀 퍼뜨려볼까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그 해안이 있어서 진짜 이건 될 것 같아. 이익이 한 뭐 1년에 100%씩 늘 것 같아. 이걸 찾으시는 분들은 뭐 중소형이고 뭐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결국은 개별 종목별 장세인데 그 종목 가운데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빅7, 빅8 기업들이니 우리는 그걸 좀 계속 추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게 되는 기업들, 네네. 중요 기업들 있죠. 이거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실적 컨센서스 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잘못 넣었어요. 네. TSMC가 오늘인 줄 알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TSMC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하지만 네. TSMC를 마침 이를 다 쓰고 났더니 TSMC가 오늘 매출 발표를 했어요. 네네. 매출 발표했는데요. 이거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잘 나왔거든요. 매출만 매월 발표를 하는데 네네. 오늘 마침 발표가 나왔고 되게 잘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왔다기보다는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을 네. 터치했어요. 그럼 잘 나온 거겠죠. 그렇죠. 지금 TSMC가요. 2분기 예상 매출이 15.52 빌리언이고요. 네. 2분기 EPS가 1.07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실적이 아니에요. 2분기 예상 매출은 QOG가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입니다. 하락할 거예요. 네. 그리고 2분기 예상 EPS 증가율 보시면요. 마이너스 18%예요. 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1분기 때 가이던스로 내놨었어요.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시장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는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실적 발표할 때요. 20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거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때 가이던스가 여기 바닥인 걸 확인시켜 준다면 네.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인 거죠. TSMC가 왜 갑자기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20%가 올랐느냐? 네. 가이던스 때문에요. 여기가 저점이라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죠. 혹시 그 앞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TSMC는 그러면은 왜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며 왜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ASIC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뭐 그리고 GPU 이런 것들 지금 TSMC밖에 못 만들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해서 그 물량 소화하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든 상태라면서요. 근데 왜 TSMC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왜 하이닉스는 적자 났을까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 삼성전자- 반도체랑은 네. 다른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좁게 보면 네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나 다르죠. 당연히 네, 다른데요. 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얘네들이 주로 사는 거는 경기 민감한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잖아요. 네네. 싸지가 않죠. 네. 근데 수명이 2년, 3년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몇 달만 더 써볼까? 지금 당장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네네. 내가 들어올 돈이 작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지출을 좀 그러니까 딜레이 시키겠죠. 좀 네. 이따 상황 보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보세요. 파운드리 내가 산업을 해요. 네. 파운드리 장사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나 이런 거를 막 해요. 근데 1분기 때 상황을 보시면 그게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였지 실제로 그게 막 주문이 쏟아지고 하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외우질 못해요. 네네. 요즘 이제 다들 이제 숫자에 되게 예민하시니까 네네. 제가 말을 하려다가 멈칫했는데 네.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볼게요. 파운드리에서요. 말씀하신 건 막 2나노, 3나노짜리가 뭐 4나노짜리 이런 게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고 쳐요. 네. 그럼 나머지 50%는요.
나머지 50%가 안 좋았던 네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쪽 50%가 좋았다면 나머지 50%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도 레거시 반도체도 예, 많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수량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원체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이쪽 매출이 높긴 하지만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좋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1분기 때 이미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1분기 때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가 안 좋았고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TSMC에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어땠냐면 당시에 15.2 빌리언에서 네. 16.0 빌리언 사이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15.8 빌리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가이던스 16 빌리언에 거의 준하는. 그렇죠. 시장 예상했던 건 15.52 빌리언이었거든요. 일단 매출액은 넘어섰어요. 네네. 그럼 이제 EPS만 넘어주면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는 첨단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크죠. 네. 마진이 높죠. 네. 그러면 예상 가이던스 상단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SMC가 이렇게 나오면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다 윤곽이 드러날 텐데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아마 펩시가 좋을까요? JP모건이 좋을까요? JP모건 갈까요? JP모건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JP모건은. JP모건은 이 커버하는데도 잘 없고요. 2분기 예상 매출이 39.15 빌리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분기 예상 EPS가 3.96달러예요. 이게 보시면요. 2분기 예상 매출 증가율이 이게 매출이 마이너스 30%고요. 예상 증가율이 3%입니다. 네. 근데 제가 요거 다음 거를 여기 칸이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다음 것도 매출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컨센은 네네. 지금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지금 은행주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의해서 채권 가격,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쵸. 물론 투자 비중이 다 틀리긴 하지만 완벽하게 난 자유롭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컨센은 3분기까지도 악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힐 수 있느냐라는 게 곧 나오죠. 목금에 나오죠. 네네. 이제 JP모건이 금요일 날 나오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아마 이제 은행주들 발표할 때요.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은행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지난 분기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시장 예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네네. 그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종목별 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다양한 뉴스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안 그래도 저희 대화창에도 그 리비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참 일단 리비안이 2분기 인도량 발표된 직후부터 그렇죠. 아주 그냥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요? 저는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굳이 지금 저는 적자 기업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정한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짜증 나는데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지만. 네. 근데 리비안 너무 잘 됐고요. 리비안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축하드리고요. 14% 올랐죠. 네. 근데 8일간 무려 77%가 상승합니다. 맞아요.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시켰잖아요. 뭐 상향하자마자 현재가가 지금 24.7달러인 상황이고요. 웨드부시에서는 5만 대 생산 가이던스 달성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주문 물량을 유럽에 인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최근 급등은 2분기 인도량 급증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셋 기준으로 11,000대 예상했는데요. 네. 실제 인도된 거는 12,640대. MOM으로 50% 증가합니다. 네네. 일리노이주 공장 생산량 역시 1분기 9,395대에서 2분기 13,992대로 생산량 50% 증가합니다. 네. 아마존이요. 만드는 대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SUV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사는 거예요. 얘도 테슬라만큼 재고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남기지 않고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루머기는 한데 네. 자기 이제 5만 대가 아니라 네. 회사 직원들 있을 때 얘기한 거 6만 5천 대까지 얘기도 나왔었다고 그냥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생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옥석이 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BYD를 중심으로 그렇죠. 통일이 되고 있고, 네. 예, 미국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비안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가 말고 이제 생산량 내지는 인도량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빠르게 높아질 것 같으세요? 아까 6만 5천 대도 말씀하셨으니까. 빠르게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무섭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기 투자자의 영원한 친구는 분할 매수. 에휴, 이럴 때마다 왜 나는 13달러에 못 질렀나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게 맞는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맞습니다. 저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네, 이걸로 정말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붙었을 때, 근데 그분들은 거의 밤에 못 자는 거죠. 밤새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그래도 주가 올라서 좀 손실 회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좀 그 싼 가격에 좀 잘 잡으셨던 분들이나 다 축하드리긴 합니다. 뭐 이거는 정말 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알리바바 한번 보자. 알리바바. 알리바바요. 알리바바 아까 전 시간에도 중국 관련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게 하도 복잡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냥 실적만 봐요. 실적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전일 금요일날 8% 상승했는데요. 엔트그룹이 71.2억 위안 약 10억 달러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네. 주변에서 다들 벌금을 1조 3천억이나 맞았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상 규제가 종결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벌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항상. 네. 맨 마지막에 했더니 벌금으로 끝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엔트그룹에서 자사주 7.6% 매입을 얘기했는데 엔트그룹이 제시한 밸류가 추정 가치가 785억 달러예요. 네. 내가 이 정도 가치로 인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대략 100조 정도 됩니다. 네. 한화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알리바바도 역시 여기 참여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 내 기업 고객 위한 자국 고객을 위해서 AI 텍스트 이미지 변화물 달리 있잖아요. 네네. 요거 내놨다라고 하고요. 알리 클라우드에서 모델 스코프 GPT 출시했답니다. 챗 GPT 같은 대화형 LLM을 출시를 했대요. 네. 다 중국 내부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네네. 뭐 파급 효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수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반도체 규제한다고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해, 장비 못 들이게 해, 뭐 EUV, DUV 지금 다 못 들어가. 그래서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얘기가 별로 없나요? 어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리바바 공부 많이 할 때요. 그때 기준으로 봐도 이제 AI 관련해서 논문 숫자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앞질렀던 상황도 있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문제가 생긴 건데, 네네. 그 부분에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마 소프트웨어 잘 아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GPU 성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GPU를 돌리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다 따라가진 못하죠. 네네네. 격차를 줄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어차피 자국용이에요. 수출 안 해요. 그렇긴 하죠. 경쟁 상대가 애초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GPT가 1초 만에 될 거 얘네들 10초 만에 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설명 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메타 아니겠습니까? 메타. 제가 이거 작성하는 순간 지금 4일 만에 9,700만 원 스레드가 9,700만 명 돌파했다라는 1억 거를 명 거의 예. 가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1억 명 넘었어요. 네. 챗 GPT 2달. GPT도 2달 걸렸어요. 네. 틱톡 9달, 인스타그램 2년 반. 네. 근데 스레드가 4일 만에 1억 명 돌파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트위터로부터 소송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24년 메타 매출을 1~2% 증가시키고 20억에서 3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거다. 목표가 300불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 290 거의 300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왔다. 곧 아니요 목표가 300불로 써놨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 아마 고칠 거예요. 아. 원래 그래요. 목표가는 가까이 오면 항상 사냥합니다. 네네. 너무 거기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근데 20억에서 30억 달러 매출 1~2%라는 표현이 네.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 매출 1%에서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거의 8~90% 이익으로 남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1% 이익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요. PER 20배 주면 네. 20%더 올라야 되는 거고요. 30배 주면 30%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네네. 그 일론 머스크도 뭐 소송 관련된 네.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뭐 그 형님 할 거다 성격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성격 있는 형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자기 트위터 비싸게 산 그 법인 상대로 소송 걸었다고 그 얘기도 들었는데 재밌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 되게 트위터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긴장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스레드가 지금 벌써 1억 명 가입자를 모았는데 그러면 스레드랑 트위터랑 생김새도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그 팔로워들 다 모아올 수가 있는 게 스레드라서 트위터에서 광고하던 사람들이 광고주들이 스레드로 빠져나갈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되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트위터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답니다. 지금 최근에 1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메타 CEO께서 스레드가 10억 명 돌파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안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럼 가입자들은 더 환호하겠죠. 그렇겠죠.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도 스레드 바로 출시한 첫날 바로 해봤거든요. 네네. 트위터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쓰는데 불편함도 없고 화면도 쨍하게 선명하고 네네. 뭐 그러고 그만 껐습니다. 이거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 정말 빠른 속도예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스레드가 지금 그 가입자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광고 수익을 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 명까지는 광고 안 붙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좀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단 $300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혹시 그 이제 좀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올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계속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메타가 90에서 뭐 $90 왔다 갔다 할 때요. 네네. 그때는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계속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100, $200 넘기부터는 너도 나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표가에 집착하지 말고 네네. 이게 지금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더 주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얘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뭐가요? 다다음 주? 실적 발표들이 쭉 나올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네. 네. 다음 주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네. 쭉 나올 거니까 그거 보면서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주, 뭐 항공주 이런 몇몇 기업들만 나오게 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술주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자, 참 긴장은 되지만 또 기대가 되는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메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그 현상을 좀 살펴봤고요. 자, 판승철님과 함께 그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물어봐